마지막에 정리할 때 만약에 시험이 수, 목, 금,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 본다. 그러면 전날은 하루 비워놔야죠? 화요일은 비워놔야 돼. 국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리고 앞에 순서가 국영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끝내야 돼요. 오케이? 뭐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제가 학생 때 공부해 볼 때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국어 볼 때 국어 잊어먹고 영어 볼 때 영어 잊어먹고 수학 볼 때 수학 잊어먹는 거예요. 어차피 일주일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전날 할 거잖아.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끝낼 수 있게끔 하고 100점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날개 설명이든 뭐든 그냥 미진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성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수능 기출문제 전체가 전체는 아니면 2003학년 거부터 문학 독서 다 전범이에요. 그거 독서 문제만 1100문제거든요. 문학도 한 1160문항 이렇게 돼요. 그거 전범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럴 때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범위가 2단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100점이 목표인 거예요. 응? 다시. 이거는 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죠. 자기 본인이 해보고 더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날은 당연히 그거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첫날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첫날의 경우에는 일찍 안 끝내주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반나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못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날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 줄개가 없네? 있구나.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지난번에 100점 나왔었어 혹시? 그건 아니야? 원하는 만큼 나왔었어요? 아니야? 얼마 정도 더 나왔어야 되는 거야? 10점? 응? 그 중에 실수가 있었나요? 네. 몇 개 정도? 2개. 어떤 실수? 올바르지 않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주제를 잘못 잡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그 평상시 문제 푸는 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잡으시고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방법 순서는 5쪽 보세요. 5쪽. 학습 활동을 먼저 보시고 학습 활동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공부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진달래꽃 하는데 여기서는 대상의 부재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의 부재와 연결되는 작품으로 고전 시가 중에 가시리, 그 다음에 아리랑 이런 걸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아리랑 같은 경우가 어떤 책에서는 노랫말로 하면 상음보율이에요. 근데 이거를 노래로 부르면 사음보율로 바뀌어. 이 책에서는 사음보율이 답이고 어떤 책에서는 상음보율이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습 목표가 만약에 노래로 하는 거다. 그럼 사음보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하든가. 그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습할 때도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본문에 가는데 본문에 예를 들어 이건 교사용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날개의 설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아래라든가 한 3쪽, 4쪽 같은 거 봐보세요. 왼쪽에 답도 돼 있고요. 밑에 네모칸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학습할 때면서 또 나와요.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말을 바꿔놨어. 그거를 합치셔야 돼요. 무슨 알겠어요? 여기에 2개 나와 있고 여기 3개 나와 있는데 한 개가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총 3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뭐 뒤에 교사 문제가 실려 있는데 교사 문제에서는 뭐가 또 추가가 됐다. 그럼 그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전날 총정리할 때 한 장 앞뒤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든 내가 약한 거든 간에 그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훑을 수 있어야 돼요. 한 10분 안에 훑을 수 있게끔 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희한하게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쉽지만 되게 중요해라고 표시한 건 시험에 나오지 않나? 그런 경험 해봤어요? 공부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깜빡할 수도 있거든. 다시 안 보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볼수록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원하시면 가실이나 진달래 이런 거 페이지가 작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백지로 가실이 진달래 본문만 있는 것들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걸 거기다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지난번에 제가 용어 정리집 드린 적 있던가요? 한자를 적는 거? 안 줬었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 이게 누군 안 줘도 일부러 안 줬나? 드릴 테니까 용어 정리집에 있는 문학 관련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문학 관련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다 외우시고 목표는 내가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개를 두면 거기서 끝이에요. 일단 목표는 국영수 다 100점 만점인 거예요. 수학은 이제 100점 만점 조금 어려울까? 범위가 좀 늘었을까요? 영어는 2단원 내지 3단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영어는 범위 좀 많아요? 뭐가 부교재가 들어가구나? 네. 근데 교과서 내용만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교과서는 들어가고 부교재는 아이고. 영어. 어쩌면 부교재가 더 간단할 수도 있긴 한데 교과서는 특히 국어는 학습 활동이 있고 또 용어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100점 맞는 게 국어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100점 맞은 사람은 또 계속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지. 근데 아직은 범위가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힘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고전에 상충곡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훈민정음은 아직 혹시 들어갔어요? 문법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훈민정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순서대로 한다면 문법 요소겠지만 훈민정음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고전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범위 확정 다음 주에 알 수 있다고요? 중간에도 알게 되면 미리 문자 좀 주세요. 아까 단톡하려고 때 아직 이름이 안 떠서 친구 관리 해놓고 했거든요. 이따 다시 한번 정은 내가 다시 조회할게. 다른 마음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거기다가 제가 영어 정리집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이쪽 가볼까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처음이네. 자 이쪽 대단원 제목이 한국 문학의 이해예요. 맨 밑에 페이지로.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시리 진달래꽃이고 우문문학인 거죠. 우문문학인데 가시리나 진달래꽃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에 정리할 거고요. 여성화자라든가 이별을 소재로 했다든가 천연의 정서가 변화한다가 이런 거고 그 다음이 19쪽에 보면 상춘곡하고 울타리박기라는 게 있어요. 자, 상춘곡은 가사 작품이고요. 울타리박은 현대시예요. 그 다음에 춘향전 판소리예요. 판소리 개 소설이구나. 일단 요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 같죠? 그래서 하고 자 가볼게요. 자 이쪽 가시리 진달래꽃 공통점을 아셔야 돼요. 공통점을 학습 활동 잠깐 먼저 보고 올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5쪽 봐보세요. 이 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입니다. 시적 상황을 확인하는 건데 민이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함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내용 학습 왼쪽 활동 안내 1번 왼쪽에다가 써볼까요? 거기다 쓰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 쓰셔도 좋고요. 여기 큰 조각하게 쓰셔도 좋아요. 자 혹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대상의 부재라는 말을 쓴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요즘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나오더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좋아요. 자, 그럼 부재가 원래 무슨 뜻이죠? 부재는 부재 중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개념어처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요 시 묶을 때 가시리, 진달래꽃, 그 다음에 묶어서 나올 게 서경절국 나와요. 그 다음에 송인도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리랑 할 건데 송일 같은 경우에는 한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거랑 묶어서 선택지로 보기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대동강에서 저기 님이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바에 헤어지는 중이야. 그 눈앞에 님이 있어요. 그죠? 그 이걸 대상의 부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시적 상황을 말할 때는 대상의 부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재라고 하는 건 원래 한자 그대로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별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맨 위에 쓰세요. 이별 중인 것도 부재고 이별 후도 부재고 죽어서 이별하는 거 두 글자 별, 먼 별, 사별 그렇지. 사별도 부재고 그 다음에 집, 땅, 족을 잃어버렸어요. 상실도 부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적 상황이 유상업 그릇이요. 정서가 유상업 그릇이요. 그러면 이별을 소재한 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단 1번은 시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자의 욕망, 화자의 염려, 화자의 기원이 그랬는데 가시에는 기원이 나와요. 기원이 뭐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진달래꽃 내는 기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차이점 이따 보면 다시 할게요. 두 번째는 연구의 역할인데 고려가요의 개간을 좀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고려가요 개간은 뺄게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하는데 1번에 2-1번에 나난이라는 말하고 위 증즈가 대표론데 요거를 보면 자 밑에 예시 답안이 4개가 있죠. 믿음을 조성한다, 통일성을 부여한다, 감흥을 돋운다, 연이나 차를 분진다 이렇게 되는데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거는요 오른쪽 위 증즈가 대평성되는 돼요. 근데 왼쪽 나나는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 본문할 때 할 건데 요 나나는 여음이라고 하고 얘는 후렴구라고 하면 안 돼요. 반면에 대평성대는 여음도 되고 후렴구라고 해도 돼요. 혹시 구분해 주셨나요? 후렴구라는 말만 쓰시나요? 일단 구분을 해드리긴 할게요. 하는데 자, 일단 학습 방향부터 자 이번에 대평성대라는 말이 나타나는 까닭 요거는 가실이라고 하는 게 갈래가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는 원래는 구비문학이에요. 노래로만 하다가 나중에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던 시대와 기록된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기록된 이후에는 이따 다 정리해드릴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요. 궁중악이 편입이 되면서 노래 내용은 이별 노래예요. 근데 갑자기 태평성대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별하는 건데 왜 갑자기 태평성대예요? 님이 나를 맨날 때렸나요? 그래서 해방되니까 좋은 건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태평성대는 아니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 후렴구의 내용이 안 맞아요. 왜 그렇게 되냐?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다시 할게요. 구비문학은 나중에 경착될 때 궁중의 어떤 요구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좀 더 다시 하고 고려가요 개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7쪽의 학습활동. 요건 제가 이거 한 달만 합시다. 그리고 3중급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4쪽 가실인데요. 공간이 8줄 정도 적을 거예요. 8줄 정도 적을 건데 3쪽에 여기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 우리 맨 앞에 이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8줄이에요. 8줄 적을게요.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다 못 적을 것 같은 거기는? 1번이 한 4줄 될 거고요. 나머지 3, 4, 5번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한 1번만 좀 길게 쓸 거예요. 그럼 1번만 따로 쓰고 2, 3, 4, 5번은 따로 써도 되겠죠. 자, 가볼게요. 8줄 정도예요. 뭐 적을 거냐면 고려가요 개관일 거예요. 고려가요. 조금 빨리 가고 혹시 모르는 분이 남학생들이니까 쭈삣쭈삣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고려가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요라고 해요. 고려에서 몇 자를 따서 부음법칙 적용해서 여. 그 다음에 노래라는 뜻으로 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교라고도 해요. 소교. 아, 여러분도 이거 이미 배우지 않았나? 1학년 때 한번 배우지 않았어요? 오래도 기억이 안 날까요? 자, 소교는 속은 팝을 뜻해요. 팝. 그러니까 소교는 팝송이에요. 대중가요죠? 대중가요의 일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소재, 주제. 요즘 사랑 이야기죠? 이별 이런 거잖아. 마찬가지. 응? 자,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발생한 노래가 고려가요 말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알아요? 두 글자. 아, 민요도 있긴 하지. 민요도 있긴 한데 시조는 짧잖아. 세 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짧을 단자 써서 단가라고 해요. 고려가요는 네 줄자로도 있긴 한데 후렴구가 있어서 길단 말이에요. 장가라고 해요. 장가라고 하고 첫 번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에요. 구비 문학이에요. 구비 문학, 구전 문학이라고 하고, 전해지면서 내용이 추가가 돼요. 바뀌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의 주제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적층 문학이라고 하고요. 기록되지 않고 떠다닌다. 이래서 부유한다. 부유문학이라고 해요. 리치 아니에요? 떠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유동,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유동문학이라고 해요. 이거 예전에는 그냥 내신용이었는데 이게 평가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구비, 입으로 새긴다. 전한다. 지금 외우세요. 구비, 구전, 적층, 부유, 유동, 문학. 적층 뭐가 쌓인다. 쌓인다. 내가 똥마름 친 이유는요. 여러분 구비와 구전이 더 중요해요. 구비와 구전이 더 중요하긴 한데 아까 그 학습활동 2번에서 위 증들과 대통령도 왜 들어가냐 이거 나왔죠? 그거랑 관련된 게 적성성이에요. 좀 이따 얘기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한 줄 들어갈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돼요. 얘들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다. 이거를 한역되어 전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 틀리는 건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실 거 없는데 아는데 틀렸다? 그럼 짜증나잖아요. 마지막에 고쳐고 틀렸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자꾸 바꿔봐야 돼. 응? 문제 푸는 것도 그런 거니까 실수했다가 그냥 실수해도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실수한 이유 찾아가지고 용어 정리하세요. 자, 한역되어 전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제는 한역이 뭔 뜻인지 알아야지. 안 알려주고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가지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역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번역 옳지. 그럼 역자가 한문이에요? 한글이에요? 한문이죠. 그럼 얘가 한문일까? 한글일까? 얘도 한문이겠죠. 한나라 한자예요. 즉 한문으로 번역했다예요. 여러분 자의정책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용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역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한글로 기록된 거예요. 다르죠? 근데 선생님 이럴 때 기록을 하는데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까 주로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죠? 남녀의 상열지사예요. 상은 서로 열은 뜨거울 열자예요. 지는 뭐뭐의 사는 말, 노래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따지면 19금도 아니에요. 29금이나 39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할 때 사람들이 종교도 불교였단 말이에요. 내용이 사특하다, 사특하다, 사악하다예요. 불건전하다. 그래서 부재, 기록하지 않았다. 아닌 부자, 실을 제자예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고 일부만 기록됐는데 그 일부 기록된 내용이 궁중학에 편입이 돼요. 궁중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정학, 당학이라는 게 있고요. 당나라 때 넘어왔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소교를 편집해서 부른 노래, 걔를 소각이라고 해요.
궁중하게 편입이 되는데 사랑노래 19금, 29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부르면 교화가 안 되고 음탕해질 거라고 생각된 노래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애들이 모여갖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응? 자, 그게 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왜 그게 궁중하고 편입됐냐? 나누는 사랑 노래 중에서 한 여인이 한 지아비만 섬기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를 신하가 한 임금만 섬기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받아들일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궁중에서 편입하다 보니까 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은 이별 노래인데 갑자기 지금처럼 태평성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사용이 이중적이에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사용의 이중성. 이 부분이 뭐랑 관련될 거냐? 이게 여우고 후렴구와 관련돼요. 자, 두 번째, 1번은 여기 끝. 자, 2번부터 좀 짧아요. 두 번째, 별표예요. 자, 일부러 제가 틀리게 쓰고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비분절체라고 썼어요. 비분절체. 요거는 자, 원래 연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쓸 건데, 자, 비가 아닌 비자고요. 나는 꾼 마디절이에요. 연 구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처럼 우리 242쪽, 4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연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고려가 문제 보면 한 줄 내려가고 크게 동그라미 치고 또 한 줄 내려가고 크게 동그라미 치고 이랬어요. 이게 연이 나눠진다는 표시예요. 지금처럼 종이가 여유로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가 나눈 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낭비예요. 되게 고가품인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어 쓰는데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한자를. 안비, 나눌 뿐, 마디절이에요. 맞아? 틀렸다 한자? 어떻게 고쳐야 돼? 마디를 나누었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한 글자를 못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예요. 저는 지금 벌써 졸리구나. 그냥 2, 30분만 하고 좀 쉽시다. 원래 1시간 반인데 1시간 잠깐 쉴 테니까 그동안에 한 5분, 10분 정도 좀 잠깐 주무시고 이렇게 할게. 쓰세요. 자, 참을 수 있어? 한 2, 30분? 자, 다른 말로 분연체, 분장체, 연과 장을 나눠서 연장체. 이렇게. 됐죠? 지금 다 외울 수 있는 거 외우세요. 분연체, 분장체, 연과 장을 묶어서 연장체. 됐죠? 세 번째. 대체로 3, 3, 2 쪼의 3음보율. 얘를 민읍조라고 해. 시조는 몇 음보율이죠? 시조 3, 4, 3, 4니까 3, 4, 3, 4, 3, 4, 3, 4, 3, 5, 4, 4이 반복되는 거예요. 3음보율이에요. 자, 음보는 일정한 시간 내 일과에 비례해요. 꼭 글자 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3마디씩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요거 잘 속아요. 자, 고려가어는 3, 3이 아니면 3, 3, 3 아니면 3, 3, 4예요. 자, 제가 속일 거니까 잘 따라하셔야 돼요. 자, 사쪽 가시리 잠깐 보세요.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거 칸이 글씨가 쓸 곳이 없는데, 따로 빼서 쓸까요? 가시라고 진달래꽃도 3문보율이거든. 아리랑도 3문보율이고. 8쪽의 왼쪽 여백에 접으셔도 돼요. 8쪽 1번 문제 있죠? 왼쪽에 여백 있죠? 거기다 적어볼게요. 자, 저도 같이 적을 테니까, 자, 요거 조금 지울게요. 이만큼 지우고, 자. 아이씨. 미안. 아까 왔던 데 다시 갈까요?
아직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직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사실 요거보다 4번 순서를 바꿨구나. 4번이 더 중요해. 4번 더 써보세요. 4번 아까 이어서 얘가 마지막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랑 다 합할게. 자, 얘가 더 중요한데 여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음. 여음은요, 여자가 한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아도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거기 대평성대 있잖아요. 태평성대거든요. 태가 클 태자고 대는 큰 대자예요. 그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랑 같아요. 그럼 자, 대평성대라는 말 자체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체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다가 답이에요. 자, 대평성대라는 말만 따지면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시에 들어가 있을 때는 뜻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본문의 내용은 이별로래요. 근데 갑자기 태평성대란 말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뜻이 없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음보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음보도 따지면 안 돼요.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느냐? 흥을 돋워 주려고 조흥구라는 말을 써요. 그렇게. 그러면 자, 요즘으로 따지면 후렴구하고 유사해요. 근데 요즘 교과과정이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들이 여음이라는 말하고 후렴구는 분명히 다른 말인데 구분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신이 구분하려고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습관일 수도 있고 그냥 쉽게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분해요? 학교 선생님이 여음이라는 말 쓰세요? 후렴구라는 말 쓰세요? 나나는 여음이라고 가지고 태평성.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여음이라는 말도 쓰고 후렴구라는 제가 한 것처럼 나나는 여음구, 후렴구는 안 돼. 태평성대는 여음도 되지만 후렴구도 돼. 그렇게 했죠? 태평성대는 여음이라는 말 안 썼어요, 혹시? 그냥 좋아요. 일단 구분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뜻 정리할게요. 여음은 남아도는 구절이에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후렴구는 뜻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능이 뭐하고 묶어서 나왔냐면요. 정지용의 향수 두 줄마다 그곳이 차마 꾸면들이치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곳은 고향이에요. 고향이 꾸면들이치랴. 이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고향이 그립다는 거 시상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청산배곡 묶어서는 거기는 얄리얄리 알라샹 얄라얄라 이렇게 묶은 거 나왔거든요. 8년에 다 얄리얄리 알라샹 얄라얄라 있어요. 근데 이건 뜻이 없어요. 정중의 향수에는 뜻이 있고 얘도 후렴구고 얘도 후렴구예요. 근데 향수는 뜻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청산배곡은 뜻이 없는 거예요. 다르죠? 응? 우리 미리 시구해야 되냐? 우리 45분에 가시를 끝내야 되거든. 우리 지금 근데 벌써 개관하느라고 한참 지나갔잖아요. 가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만 할 건데 자 진달래꽃도 한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선생님 진달래꽃을 30년 수업했잖아요. 수업을 30년 했다? 근데 어려워요. 다시 봐도 좀 헷갈리기도 해요. 당연히 학생들 어려운 게 맞지. 근데 우리 너무 그렇게 깊이까지 못 들어가요. 머리 터질 거예요. 반어법 역사법도 구분 잘 될 텐데 여러분. 구분 잘 돼요? 단어법이요? 진달래꽃 얘기할 때 반어법은 나올 거고요. 역설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진달래꽃 전체가 역설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요즘은 3년을 역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그것도 헷갈리진 않는데 전체가 역설이냐 아니냐는 이건 어려워요. 그건 빼야 돼. 못 따라올 수 있어요. 빼고 어쨌든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시리, 진달래꽃, 석양벌꽃, 아리랑을 묶어서 총정리를 해야 돼. 그게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30분 안에 진달래꽃을 끊어야 돼. 그래야 상충곡을 그때 끝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 개관을 하고서 가시리 할 때까지 한번 견딥시다.
우선 뭐다 그랬지? 요거. 자, 요거는 하나 더. 얘는 불규칙해도 되고요. 규칙적이어도 돼. 근데 후렴구는 반드시 규칙적이어야 돼. 다르죠? 그러면 자, 1년 끝에 1년 1행 끝에 나난 있죠? 2행 끝에 나난 있죠? 2년에는 나난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첫 페이지 와보셔가지고 다시 보시면 1년에 나난 있죠? 끝에 2행에도 나난 있죠? 2년에는 두 번째 줄에만 있죠? 네. 3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줄 나난 아니야? 글자가 다르죠? 네. 뜻이 달라요. 여기는 없어요. 사연에는 두 줄 다 있죠? 네. 그럼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 불규칙하지. 얘는 그냥 여음이에요. 그래서 5쪽의 학습활동 2의 첫 번째 나나는 얘는 그냥 여음이고 후렴구라고 하면 틀려요. 반면에 위 증지가 대평 성대는 각 면 끝에 규칙적으로 나오죠? 네. 거기 여음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원래 돼요. 일단 다 여음이긴 한 거예요. 근데 뭐 역할도 하는 거예요? 후렴구 역할도 하는 거예요. 혹시 학교에서 위 증지가 대평 성대는 여음이 아니야라고 했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원래 여음 맞아요? 그리고 지문 하셔서 확인해 놓으세요. 알았죠? 응? 자, 여음과 후렴구의 차이점 알겠어요? 네. 알겠지? 그럼 들어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요 3번과 4번 묶어가지고 애들이 잘 써봐요. 자, 아까 쓰라고 했던 데 쓰세요. 그게 어디냐면, 248, 10쪽의 왼쪽도 되고요. 거기도 되고, 거기 여백이 좀 부족하면, 46쪽, 8쪽이지. 왼쪽으로 적으셔도 돼요. 원래 이렇게 써있는 글자예요. 여기가 꼭지이음, 예비음 쓰는 입구예요. 여기 꼭지이음, 예미음을 쓰면 상대 높임법 중에 하십시오체. 그래서 해석할 때, 그리고 이꼬는 의문문이고, 그래서 해석하면 여기에는 이꼬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좋대요.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체를 해석해서. 그러면 잠깐 보세요. A, B, A 들어보셨죠? 아까 해석과 같아요. 이거를 앞에 가시리도 뒤에 이코가 빠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예요. 자, 함정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든뭐? 마치 뭐든뭐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럼 자, 다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삼문보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여음이에요. 얘는 음보 따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시, 고려가 대체로. 3인분이라고 했죠? 3, 3, 2, 3, 3, 3, 3, 3, 4의 3인분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어떻게 3인분이에요? 끊어보세요. 어떻게 끊어야 돼요? 가시리 끊고, 가시하면 또 끊고, 요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호흡이에요. 하나, 둘, 세 개. 같은 건 A 떴잖아요. 노래를 한다고 그래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세 개 또 묶는 거예요. 그래서 3음보가 반복되는 거. 음보는 길이고요. 길이가 반복되는 때는 율자를 붙여요. 그래서 3음보 율 그러는 거예요. 살짝 더운 느낌이 드는데. 그죠? 바람을 좀 쐬면 되나?
자, 발음을 조금 세게 했어요. 자, 삼음보이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진달래꽃 하게 되면 진달래꽃이 7~5조의 전통적 삼음보율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삼음보율 민요적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같이 본문 끝내보십시다. 1년 가십니까?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끝에 나는 여음이에요. 자, 가십니까? 이걸 옆에 보니까 대답이 필요한 물음이 아니라 제발 떠나지 말라 여기다 말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애기가 아빠한테 아빠 갈 거야? 하고 물어봤다고 쳐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업무가 생겨갖고 회사를 가게 됐어. 애기가 아빠 노래공원 가기로 했잖아. 진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갈 건지 안 갈 건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애처럼 눈빛으로 아빠 쳐다보면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안 가면. 가지 말라. 안 가면 안 돼. 이런 거 뜻이잖아요. 물어봤다기보다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응? 자, 그렇게 봐서 일단 1년은 이건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하세요. 이거 책에 나오는 대로 하시는데 각 년의 정서를 1년 뭐라고 배웠어요? 옆에 있는 원망에 찬 애원. 이 천재죠? 자, 천재 거는 이 새끼들 똥꼬집이 있대. 안 바꾸네. 자, 가시가 수능에 나왔어요. 원망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원망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측에서 원망이 지금 있는 걸로 처리가 됐잖아요. 그 원망도 소원이 아니면 진짜로 원망이라는 뜻을 지금 쓴 거예요. 아닌가? 한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을까? 학교에서 원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대로 원망에 찬 애원. 원망에 찬 애원. 애원만 써있으면 원망을 그냥 원망으로 쓰면 기원이라는 뜻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겠는데 원망에 찬 애원 그랬으니까 원망이 있는 걸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천재는 안 바꿔요. 이 새끼들은 안 바꾸던데 근데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가겠다는데 당신 가면 죽겠다는데 근데도 간다? 그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다만 수능에서는 원망이 있는 걸 틀린 걸로 처리를 했어요.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우리 내신이잖아요. 여기 원망 그러면 여러분 아리랑하고 공통점 차이점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여쭤보세요. 선생님이 이렇다고 대답했으면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꼭 질문하세요. 네, 일단 애원을 할게요. 1년 애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연에서 가면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카실이 있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즉 당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이런 거잖아요. 버리고 가십니까? 얘는 이연 애원의 고조예요. 고조고 3년 자 바꾸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3년 해석하면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이 올까 두려워서 해서 여러분 할머니는 손주가 넘어질세라 걱정하셨다. 이거 하고 넘어질 것으로 걱정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넘어질세라 걱정하셨다. 그래도 돼. 근데 시험에 냈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리을세라를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지를 알고 싶어서 두렵구나를 집어넣은 거를 맞게 해줘요. 여기서 해석할 때 안이 올까봐 안이 올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안이 올까 두려워 이렇게 하세요. 안이 올까 두려워서 사연 일단 일반적 해석 먼저 드릴게요. 서럽지만 님을 보내드리니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드리니 하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잠깐 자 질문 배운 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접 판단하세요. 자 가실 건가요? 정말로 가실 건가요? 나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로 가시나요? 잡아두고 싶지만 귀찮게 잡으면 짜증이 나서 안 올까 두려워서 마지막 보내드리니까 꼭 다시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질문이에요. 체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잡아서 놓아줄 때. 그게 어디에요? 사연? 서로 첫
첫 번째 줄이죠? 그죠? 그럼 3년은 체념이에요? 아니죠? 체념하는 이유지. 생각해보세요. 이유요. 이유잖아. 쓰지 마세요. 체념하는 이유. 그리고 사회에서 체념 한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3년은 체념이 아직 아니지. 체념하는 이유지,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연의 중심은 마지막에 돌아오라는 게 기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3년을 체념을 배웠어요. 근데 따져보면 체념은 사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몇십 년간의 고질적인 그냥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닌데 전국인 학생들이 몇십 년 정도 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앞에 해석하는 고전문학에 그래도 인정받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생각 없이 맨날 받아들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틀렸지만 아씨 체념의 이유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할 때 그런 마음 안 들었나요? 보내드린다는 건 사연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3년 절제와 체념이에요. 가로를 쓰세요. 절제와 체념이라고 썼잖아요. 용어 싸움이에요. 여기 체념이라는 말이요. 체념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저기 가려지나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아, 괜찮아요. 요거를 옆에 쓰세요. 이별의 수용 이라는 말로 쓰세요. 이별의 체념을 이별의 수용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와요. 사연의 서른님, 자 이거를 해석이 두 가지 될 수 있는데요. 이거 화자가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네? 화자가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예요. 여자 같죠? 경어체를 쓰고 있고 높임말을 쓰고 있고 이별 소지를 하고 여성 화자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 서라로는 남성 화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자 해석 두 가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를 모른다고 문제 보는 건 아닌데 자 서라가 두 가지인데요. 최소 두 가지인데 자 마지막 이야기는 똑같으니까 처음에 상황을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 집안이 쫄딱 망해. 요즘 딱 역적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옷반지를 주면서 나중에 꼭 성공해서 찾아가다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갔다가 성공해서 대선단을 이끌고 무역 큰 데를 몇 개의 집 다니고 다니는 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성공한 거지. 또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딸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더니 그 부하 직원이 뺏어라. 다시 찾아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의 국수, 누들 말고 바둑을 제일 잘 배우는 사람. 이창호, 이세돌, 뭐 박정환, 요즘은 신진석 뭐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배우는 줄 알아요? 우리 저희 삼촌이 아마 구단인데 프로 일단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아마 구단도 우리 아버지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바둑을 이렇게 두잖아요? 막 힘을 막 골똘히 생각하면서 딱딱 두고 있으면 이렇게 술 한잔 하시다가 쓱 보고 대충 져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가만히 보다가 하나 잡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잡아요. 그러면 막 몇십 집 이기잖아요. 한 집 반집 이렇게 얘기해요.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다 이겨줘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늘. 그 자꾸 두면 아주 만반으로 깨지면 안 둘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젖을 듯 하면서 치다가 한 반집 딱 이겨요. 자, 그런 사람을 대선을 쫙 놓고 프로기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더 서요. 그또 어떻게 이기냐? 또 반집 이렇게 이겨요. 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을 또 몇 개를 넣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국수예요. 엄청난 거예요. 응? 요즘으로 따지면 AI, 그 알파고 이런 거예요. 와가지고 바둑 얘기를 하자고 해요. 그 일부러 막 져줘요. 져주다가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가 섞인 거예요. 갖다줘요,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거 하나 걸고 복불,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엎어치기? 한 판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까 그랬죠. 사람이 AI를 어떻게 이겨요? 지금 AI 불가능해요.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인데 1세대, 1세대도 2세대 한 판 이기면 다예요.
나머지 세 개는 모든 선수들이 다 못 이긴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이겨? 결국 지지. 그 여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갈 때 남자가 여자를 보내면서 부른 노래로 보기도 해요. 그 떠나는 님이 여자고 보내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남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서럽님 이거를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드리는 일 있잖아요. 서럽지만 님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주체 시적 화자라고 돼 있죠, 위에. 자, 거기 화자를, 주체를요. 자, 주체를. 자, 화자로 돼 있죠? 두 번째, 우측에. 자, 서러님 할 때,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드린 이렇게 하는 주체가 화자. 우측 보세요. 서러운 주체, 님으로 볼 때도 있다고 그랬죠?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드리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때 여자가 님인 거예요. 배운 사람은 뭐라도 좋아요. 조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난다.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기원이에요. 자, 그 밑에 왼쪽 이런 거 써있는 거 다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내용상 특징 보세요. 참고자 매일 내용상 특징. 여기 5번은 안 썼는데 5번은 그냥 거기 있는 걸로 바꿀게요. 서민의 낙천적 기질이 잘 드러나요. 거기서 색깔 칠해보세요.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성정 색깔 칠하세요. 다른 말로 밑에 바꿔놓으세요. 낙천적 기질. 낙천적이라고 하는 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해요. 낙천적 기질이 잘 드러난다. 자, 뒤쪽에 시가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할 텐데 지금 좀 또 잠 깬 것 같기도 하고 10분 잡아내는 게 낫겠죠? 좀 더 하다가 해? 저는 괜찮아? 지금 잠 깬 것 같아. 저 세상만 그 10분 쉬어. 10분까지 자. 자고 잠깐 실시간 1, 2분 줄 테니까 그때 해서 하시고 지금 자. 10분 동안. 대신 뒤쪽에 좀